프리다이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론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대충 들었던 내용이라도 막상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버디가 뭐라고 말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거나 까먹었다면 나와 버디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은 생명이 달린 스포츠이니 이론 내용도 잘 숙지하시고 있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이 길지만 귀가 자유롭다면 장시간 이동하거나 움직일 때 듣기라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휘가 바로 긴장 완화이다.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물속에서 긴장 완화가 된 상태를 지속해야 더 오랜 시간 유영할 수 있다. apnea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프리다이빙을 apnea라고 부른다. 그리스어인 apnea에서 유래되었으며 숨을 쉬지 않고를 의미한다. 프리다이빙은 숨을 일시적으로 참고 시작하기 때문에 본질이 여기에 있다. 항상 자격 있는 버디와 프리다이빙을 해야 한다. 프리다이빙은 시작하면서 몇 가지 규칙들이 프리다이빙을 얼마나 안전하게 이끌어주는지 알게 된다.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우리는 가장 깊이 박힌 한 가지 공포, 즉 익사의 두려움과 마주한다. 우리가 태어나 호흡 충동을 느낄 일이 없기 때문에 숨을 일시적으로 참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보를 배우게 된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숨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으면 평상시처럼 숨을 쉬고 싶다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3, 4분 동안이라도 의도적으로 숨을 참아본다. 여기서 프리다이빙 여행은 시작된다. 프리다이빙은 항상 적어도 2명의 그룹으로 진행한다. 프리다이빙이 나와 버디를 끈끈하게 연결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프리다이빙은 더 많이 할수록 적응이 훨씬 더 완벽해지고 프리다이빙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된다.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응에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운동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정기적인 교육, 연습이나 식습관 변경, 육상 무호흡 운동을 시작해도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프리다이빙은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다이빙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모든 다이빙들은 주로 내가 장비를 어떻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다루나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프리다이빙은 먼저 자신을 제어하는 기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장비 다루는 법을 배운다. 프리다이빙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 규칙. 첫째, 항상 버디와 동행하라. 둘째, 숨을 참기 전에 긴장 완화를 하라. 셋째, 적절한 중량납을 착용하라. 2장 프리다이빙 호흡 주기. 숨을 오래 참는 방법의 열쇠는 긴장 완화라는 단어로 요약 가능하다. 건강한 사람의 산소 포화도는 항상 96%에서 99% 사이를 나타낸다. 숨을 참기 직전에 육체와 정신이 긴장 완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될수록 더 적은 양의 산소가 소모된다.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긴 시간 동안 숨을 안전하게 참을 수 있다. 무호흡 주기. 한 번의 무호흡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긴장 완화 단계, 둘째 최종 호흡, 셋째 숨 참기, 넷째 회복 호흡, 복식 호흡. 아기들은 복부로만 숨을 쉴 수 있다. 아기들은 몸통의 윗부분으로 숨을 들이쉴 수 있을 만큼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식 호흡이라는 구절을 볼 때 둥글고 부드러운 배를 가진 행복한 아기 또는 내가 평온하게 잠자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긴장 완화 단계. 무호흡 상태에 들어가기 전이 긴장 완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적은 정신 못지않게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안정을 얻는 데 있다. 생각이 많으면 산소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므로 집중한다는 말은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디 스캔, 손끝부터 발끝까지 내 신체를 스캔하면서 근육이 긴장한 곳은 없는지, 힘이 들어간 곳은 없는지 릴렉스를 위한 바디 스캔을 진행한다. 최종 호흡. 최종 호흡은 우리의 폐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 길고 깊게 들이쉬는 호흡이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야 한다. 한순간 최대한 크게 숨을 들이쉬면 가슴만 확장되어 폐 용적의 일부만 사용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내 폐가 아직은 편안하다고 느끼는 시간 동안 최대한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안정을 희생하면서까지 한 모금의 숨을 폐로 들이쉬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숨참기. 물속에서 숨참기를 할 때 항상 수면 밖으로 나올 때까지 폐 속 공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버디에게 알리지 않고 물속에서 숨을 내쉬면 버디는 프리다이버에게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이산화탄소 생성.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습관이다. 숨 참기를 시작하고 시간이 흘러 몸은 숨을 쉬어야 한다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두 번째는 몸속에서 생성되는 CO2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의 호흡은 대부분 혈액 내에 안정적 이산화탄소 비율을 유지하려는 성향에 의해 조절된다. 이는 우리가 숨을 참는 동안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산화탄소를 뚜렷하게 느끼는 상태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이 상태를 호흡 충동이라고 한다. 수축은 당신의 몸이 혈액 안에 수축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 호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당신의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축을 받아들이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도록 다시 부드러워지도록 안정을 유지한다. 회복호흡은 안전을 위한 개념이다. 모든 무호흡 활동을 회복호흡으로 끝내는 습관을 들여라. 최소한 3번의 반복, 빠른 들숨과 수동적 날숨을 차례로 최소한 3회 반복한다. 프리다이빙 기초 생리학. 호흡기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공기 흐름은 코와 입을 통해 시작된다. 프리다이빙에서는 거의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 대부분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나 노즈 클립을 착용하는 것은 결국 입으로 숨을 쉬게 만든다. 들이마신 공기는 기관을 통해 아래쪽 끝부분 2개의 기관지로 갈라진다. 기관지는 기관지 나무라고 하는 폐의 첫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지들의 끝에는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폐포들이 있다. 폐포에서 이루어지는 기체 교환에는 산소 흡수와 초과된 이산화탄소 배출 등 2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동작들은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킨다. 우리가 몸을 내쉴 때 몸에 초과로 축적된 일정 양의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폐순환은 이산화탄소를 폐로 운반하여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으로 숨을 들이쉴 때 모아진 산소가 심장으로 운반되고 혈액의 첫 번째 순환이 다시 시작된다. 헤모글로빈, 결합과 산소. 폐 속의 공기에 포함된 산소와 혈액 속에 포함된 산소 2가지를 말한다. 혈장 안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녹아서 운반된다. 이것은 탄산수의 기체가 녹아있는 것과 비슷하다. 호흡의 원리. 횡격막. 호흡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횡격막은 아래쪽의 복부로부터 위쪽의 흉곽을 분리시킨다. 횡격막이 수축할 때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서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간다. 횡격막 아래쪽이 눌려져 마치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복식호흡 또는 복부호흡이라고 부른다. 늑간과 호흡 보조근. 호흡, 특히 폐를 완전히 채우는 호흡은 늑간과 호흡 보조근들의 움직임에 의해 지속된다. 들숨은 능동적이고 날숨은 수동적이다. 들숨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대개 날숨은 수동적이다. 날숨이 단지 놓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효율적인 들숨은 배워야 할 기술이다. 호흡 조절. 이산화탄소의 중성 농도. 모든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활동은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용이되어 폐로 다시 운반된다. 과잉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버리기 위해 자동적으로 호흡량과 주기가 증가된다. 우리가 편안히 누워있을 때보다 밖에서 조깅할 때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몸이 활동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하고 생성해낸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중성적 농도를 유지하기 시작한다. O2가 아닌 CO2에 의한 촉발. 숨 참는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숨을 오랫동안 참기는 불가능하다. 침대에 누워서 숨 참기를 시도해 본다 해도 몸 안에는 일정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숨을 멈추고 있으므로 과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 역시 멈춤 상태이다. 이때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의해 호흡 충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육체적인 이산화탄소 증가에 대한 육체적 반응은 타오름을 느끼거나 가슴이나 목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따금 두통은 호흡의 양과 수축이 증가하는 외에 이산화탄소 증가의 또 다른 증상일 때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위험하다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호흡을 정상적으로 재개한 후에 두통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정신적인 이산화탄소 증가는 생각을 적게 할수록 대뇌가 더 적게 활동하여 산소 소비와 이산화탄소 생성을 줄여준다. 숨을 참기 위한 궁극적인 마음의 상태는 대뇌를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초과호흡. 초과호흡을 단순히 정의하자면 혈액 안에 유지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많은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 긴장 완화 운동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 반면 400m 달리기를 할 때는 당신의 호흡이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 생성된다. 첫 번째 경우, 자신이 호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초과호흡으로 간주하는 반면 400m 달리기를 할 때는 초과호흡이 불가능하다. 초과호흡을 한다고 혈중산소가 더 많이 저장되지 않는다. 초과호흡의 부정적 영향. 숨을 참기 전에 초과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 증가의 첫 번째 신호조차 느끼지 못하고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초과호흡은 이산화탄소 증가의 신호를 이렇게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사실 초과호흡은 산소를 더 저장시키지는 않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초과호흡의 증상, 병적 쾌감, 손발이 아림,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음, 현기증, 입 주변이 저림, 입안의 금속성 맛, 양손의 반마비 상태, 안전하게 다이빙 시간 늘리기,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 더 자주 숨을 참으면 육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익숙해지고 그만큼 정신적으로 익숙해진다. 여기서부터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 훈련이 시작된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즉시 숨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압력 평형. 압력 평형을 하지 않고 수영장 바닥에 닿으려고 한다면 귀나 이마에 불편함이나 심지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압력.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압력은 높아진다. 수면의 기압은 대략 1바이다. 물속으로 10m씩 내려갈 때마다 1바씩 늘어난다. 따라서 10m의 압력은 이미 2배가 되어 2바, 20m의 압력은 3바,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난다. 보일의 법칙에 따라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압력을 느끼되 통증은 피해야 한다. 우리의 고막은 하강을 시작함과 동시에 안쪽으로 팽팽해지기 시작하는 만큼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압력을 느낄 때마다 압력 평형을 한다. 이런 압력의 느낌이 통증으로 변할 때까지 하강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공기, 공간, 양쪽 귀, 부비강, 마스크. 공기 공간은 4곳, 즉 양쪽 귀와 부비강, 양쪽 폐, 마스크이다. 수면을 향해 향상하는 동안에는 압력 평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양쪽 귀와 부비강, 마스크의 공기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모든 레벨의 다이버들이 더 깊은 수심을 가기 위해 매번 다이빙을 할 때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강제적으로 압력 평형을 하거나 강한 수축이 일어나면 폐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압력 평형 기술. 중위와 부비강의 압력 평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발살바와 프렌젤이다. 발살바 기술. 압력은 복부나 흉부의 움직임으로부터 온다. 입을 닫고 코를 잡은 후 코를 통해 숨을 내뱉는다. 공기가 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이 공기는 자동적으로 유스타키오관을 통해 중위로 이동한다. 피우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압력 평형이 이루어진다. 이 기술은 공기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많이 사용한다. 프리다이버들은 성장을 위해 결국 프렌젤 기술을 선호하게 된다. 프렌젤 기술. 배가 완전히 부드럽게 유지되는 동안 오직 혀와 뺨의 움직임에서 발생된다. 프렌젤 기술은 코를 잡고 입천장과 입속 깊숙이 혀를 대고 혀로 침을 삼키기 직전과 같이 혀 안쪽을 부드럽게 위쪽으로 올린다. 이런 움직임으로 공기를 중위로 주입시키고 그 결과 양쪽 귀에 피우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복부나 흉부의 움직임이 없이 압력 평형이 가능하면 이미 프렌젤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지는 상관없으나 각각의 근육 그룹 중 하나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이 기술들을 섞어서 사용하면 압력 평형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대의 힘이 발생한다. 압력 평형 연습. 압력 평형 연습을 하는 동안 머리와 목의 긴장이 완전히 풀려 있음을 확인한다. 압력 평형은 더 자주 연습할수록 쉬워진다. 두 가지 압력 평형 기술 외에 유명한 기술이 BTV가 있다. 프랑스어로
자연적 이관 열림이란 뜻으로 손을 쓰지 않는 기술이다. 압력 평형 수월하게 하기. 압력 평형은 쉬어야 한다. 아프거나 코가 막히면 압력 평형이 훨씬 어려워진다. 코막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연습한다. 웨이, 물로 채우기. 다이빙을 하는 동안에 웨이는 확실하게 물로 채워야 한다. 고막과 후두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압력 평형이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충분히 자주 하는 압력 평형. 압력의 증가가 느껴지면 압력 평형을 하되 절대로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천천히 하강하고 건강할 때 다이빙하는 것이 좋다. 충혈 완화제, 코감기약, 비염 스프레이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프리다이빙 기술 덕다이브. 프리다이빙에서 덕다이브는 긴장 완화 단계와 한 번의 큰 호흡 후에 실행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이빙을 시작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덕다이빙 전 준비 단계, 긴장 완화 단계, 한 번의 큰 호흡, 최종 호흡, 스노클 제거, 압력 평형, 덕다이브. 덕다이브 순서: 손을 90도로 편안하게 내린다. 손끝은 바닥면을 향한다. 수면에서 몸이 일자로 펴지게 한두 번 핀을 찬다. 상체를 손끝 방향으로 물속에 빨려 들어가듯 밀어 넣는다. 정수리는 바닥면을 향한다. 시선은 바닥면에서 유도주를 바라본다. 양손은 몸쪽으로 당겨 허벅지에 붙인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으로 다이브한다. 핀 끝이 물속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면 피닝을 한다. 압력 평형을 한 번 더 한다. 기타 여러가지 기술, 팔을 젓거나 젓지 않거나 또는 공기 중으로 한 다리만 올리거나 두 다리를 다 올리는 등 여러가지 덕다이브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제각각의 장점이 있고 정확히 잘 실행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위에 언급했던 팔을 몸쪽으로 완전히 당기기 기술은 바이핀을 사용하는 컨스탄트 웨이트 다이브와 잘 맞는다. 모노핀을 사용하거나 핀을 사용하지 않는 종목을 할 때는 다른 방법의 덕다이브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핀차기 기술, 엉덩이 부분부터 동작이 시작된다. 좋은 핀차기 기술은 엉덩이 부분에서 시작되며 다리를 앞쪽으로 차기 위해서 고관절, 굴곡근을 사용하고 뒤로 차기 위해서 엉덩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나머지 다리 근육들은 다리와 발을 최대한 뻗은 자세를 유지하여 핀으로 향하는 동작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힘과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영장에서 다이나믹 암리어 종목부터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다리는 발끝으로 쭉 뻗기, 넓게 강하게 꾸준하게 차기. 하강, 움직임의 최소화. 하강하는 동안 최소한의 노력으로 목표 수심에 도달하는 것과 압력 평형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선형과 좋은 핀 기술에 초점을 둔다. 엉덩이로부터 핀을 차는 동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한다. 압력 평형을 위해 한 손은 코를 잡고 동시에 다른 한 손은 허벅지 옆에 놓는다. 압력 평형 자주 하기. 귀나 마스크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압력 평형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편안함 유지. 수면에서 찾은 편안함을 다이빙하는 동안 끝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하강하면서 스태틱 숨참기, 핀차기, 압력 평형, 이러한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몸에 긴장이 풀리면 완벽히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 상승. 상승은 압력 평형을 제외하고 하강과 거의 같다. 핀차기 기술과 유연성 자세에 집중하라. 되돌아가기 금지. 상승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올라와야 한다. 특히 도중에 멈춰버린 경우 다시 하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압력 평형의 실패로 인해 일찍 방향 전환을 해야 했다면 통제된 자세로 다이빙을 끝까지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수면과 회복, 공기 유지. 수면에 올라올 때까지 폐 안에 공기를 유지하라. 물속에 있는 동안에 숨을 내뱉지 말라. 수면에 올라올 때까지 폐 안에 공기를 유지하라. 물속에 있는 동안 숨을 뱉지 않는 것이 좋다. 부위 잡기. 머리가 수면 밖으로 나오면 부위나 유도주를 잡음으로써 몸을 제어한다. 물에 떠있는 장치가 없다면 핀차기로 머리가 수면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복 호흡. 프리다이빙은 최소 3번의 적절한 회복 호흡을 한 후에 끝난다. OK 사인과 함께 큰 미소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버디에게 알린다.
프리다이빙 안전, 버디 시스템. 프리다이빙에서 항상 버디와 프리다이빙을 하라는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조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도 구조할 수 없다. 버디팀. 모든 수중 무호흡 다이빙은 두 명의 참여자, 즉 프리다이버와 버디가 있다. 프리다이버와 버디는 동면의 양면과 같은 존재라는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자신이 다이빙하듯 진지하게 버디하기. 버디팀 내 의사소통. 물에 들어가기 전 움직임의 세션에 대해 대화하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버디에게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시켜주는 동작들을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 스태틱 버디 역할. 수영장이나 제한 수역에서 스태틱 프리다이빙을 할 때 버디에게는 부가적으로 코치와 동기부여자의 역할이 주어진다. 도움이 필요한 프리다이버의 징후. 문제의 징후. 일반적으로 프리다이빙에서 문제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핀 차는 방법의 변화. 평소에 강력한 핀 차기를 하는 다이버와 갑자기 느슨하게 움직인다면 문제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초점 흐린 눈. 자신의 최고 기록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수심에서 돌아오는 프리다이버는 상승의 마지막 구간에서 항상 호송을 받아야 한다. 공기 배출. 프리다이버는 물속에서 절대로 숨을 뱉지 않는다. 상승할 때 버디의 머리 주변에 약간의 공기방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기의 팽창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버디가 숨을 급격히 내뱉는다면 그 다이버는 산소와 부력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BO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머리를 수면 밖으로 유지하지 못함. 이것은 다이버가 산소 부족 상태라는 명백한 징후이다. 이러한 징후는 버디의 도움이 즉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모든 행동. 당신의 버디와 함께 여러 번 다이빙을 하다 보면 뭔가 평소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이 포착된다면 버디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 판단할 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행동하라. 운동신경 조절장애 LMC. 수면으로 올라온 후 발생하는 저산소증. LMC는 체내 산소 농도가 너무 낮은 상태로 수면에 올라올 때 발생하는 저산소증이다. 의식을 잃기 직전의 위험한 영역으로 나쁘게 말하면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손, 발, 머리에 일어나는 경련성 움직임. 손과 발, 머리에 일어나는 경련은 버디가 LMC를 겪고 있다는 명백한 표시이다. LMC의 결과로 당일 프리다이빙은 중지하도록 권장한다. 의식 상실, 블랙아웃, BO. 의식 상실, 블랙아웃, 즉 의식 상실은 숨참기 끝 또는 직후 산소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의식적 의식 상실이다. 저산소증. 다이빙을 하는 동안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산소를 써버리면 뇌는 생존 모드로 접어들이게 되고 의식을 잃는다.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너무 밀어붙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훈련된 버디와 함께 연습한다. 의식 상실의 증상. 이명, 윙윙 거리거나 쇳소리 같은 소음이 들리기도 한다. 이명은 외부 음이 완전히 묻혀버릴 때까지 천천히 커진다. 따뜻한 느낌. 일부는 굉장히 따뜻한 담요를 자신의 목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덮어주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다이빙이 편해지는 느낌. 한계에 가까우면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갑자기 다이빙이 편해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다. 터널 시야. 앞이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시야가 점진적으로 좁아진다. 뚜렷하지 않은 생각.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음. 일부 다이버들은 손가락과 팔, 그 후 온몸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라고 표현한다. 프리다이버 구조. LMC 도움주기. 첫째, 프리다이버의 기도가 물 밖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잡는다. 둘째, 필요하면 안면 장비를 제거한다. 셋째, 안심시키고 회복 호흡을 계속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당일 다이빙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다섯 번째, LMC 결과로 인한 부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의식상실, 블랙아웃 다이버 구조, 세이프티 규칙. 버디가 의식을 잃었다면 세이프를 실행한다. 서페이스. 프리다이버를 수면으로 끌어올림. 에어웨이. 기도가 물 밖으로 유지되게 그 프리다이버를 잡는다. 페이셜 이퀴먼트. 모든 안면 장비, 마스크, 고글, 노즈클립을 제거한다. 그 다음 진행할 내용은 불기, 톡톡 치기, 말하기, 최대 10에서 15초 동안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한다. 만약 BTT,
수초 동안 진행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도움 요청과 CPR, 심폐소생을 실시한다. 위험 요소 줄이기, 긴장 완화, 다이빙하기 직전의 단계에서 긴장 완화는 바로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그래서 이 단계를 긴장 완화 단계라고 부른다. 보수적 프리다이빙, 절대 자신의 한계를 억지로 넘어서려고 하지 마라. 적절한 기술구사 프리다이빙은 억지로 넘어서려 함이 아니라 우아하고 안정된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다. 회복호흡, 언제나 회복호흡을 행하라.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번의 적절한 회복호흡을 실시한 후에 끝낸다. 수분 섭취, 훈련할 때 물통과 물과 전해질을 넣어 가서 훈련 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항상 구조 훈련을 받은 버디와 함께 프리다이빙 하기. 프리다이빙 첫 번째 규칙, 항상 버디와 함께 프리다이빙을 하라는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적절한 중량납 착용, 2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된다. 첫째, 세게의 숨을 내쉴 때 수면에서 가라앉지 않아야 한다. 머리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둘째, 최소 수심 10m에서 중성 부력이 유지되도록 중량납을 조절한다. 스노클 제거, 하강 전에 스노클을 입에서 제거한다. 이런 행동은 무심코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에게 종종 볼 수 있는 실수이다. 만약 프리다이빙을 배우지 않은 다이버들이 입에 스노클을 물고 하강하다 의식을 잃으면 입에 스노클이 송수관 역할을 하여 구조를 더 어렵게 만든다. 구조기술 연습, 아이다의 모든 과정을 통해 구조기술을 배우고 반복 연습한다. 부유기구 준비, 수면 위에 도달하면 무엇인가 붙잡는다. 프리다이버용 부위가 없다면 보트에 있는 구명조끼 2개를 이용할 수 있다. 한 명은 수면 위에 있고 한 명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법칙을 적용하라. 랜야드, 20m 이상 하강하거나 10m 미만의 시야일 때는 랜야드를 사용한다. 버디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다이빙을 할 때는 랜야드를 사용하라.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한 후에 프리다이빙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다이빙을 한 후 인체에 일정량의 질소가 축적된다. 곧바로 프리다이빙을 하게 되면 프리다이빙의 빠른 압력 변화가 이 질소를 감압병의 원인이 되게 할 수 있다. 한 번의 스쿠버 다이빙을 한 후에 최소한 12시간 경과, 2번 이상의 스쿠버 다이빙을 한 후에 최소한 24시간 경과 후 입수하도록 과학계는 권장한다. No Fly Sign,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No Fly Sign이 사라지고 나서 프리다이빙을 해야 한다. 수중에서 스쿠버 다이버로부터 공기 들이마시지 마라. 수중에서 스쿠버 다이버로부터 공기를 받아 마시지 마라. 프리다이빙을 할 때 물속에 있는 스쿠버 다이버로부터 공기를 받아 마시면 안 된다. 스쿠버 다이버가 장난으로라도 옥토퍼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아니요 라고 손짓하라. 왜냐하면 물속에서 압축 공기를 흡입하면 우리 몸은 프리다이빙 모드에서 스쿠버 다이빙 모드로 전환시키고 그로 인해 다이빙을 스쿠버 다이버로 끝마쳐야 한다. 만약 그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프리다이빙을 시도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프리다이빙 장비,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비로 마스크와 스노클, 핀 한 쌍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다이빙 하느냐에 따라 웨슈트가 필요하기도 하다. 추운 물속에 들어갈 때는 네오프렌을 입기도 한다. 태양열이 몹시 강한 곳에서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웨슈트가 필요하기도 하다. 망가지기 쉬운 재료, 장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프리다이빙 장비들은 열과 자외선에 약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프리다이빙 장비들은 사용 후 깨끗한 물에 철저히 세척하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피는 구매 시 들어있는 풋포켓 잡아주는 구두꼴을 버리지 말고 이동 시 보관 시 넣어두는 것을 권장한다. 마스크는 잘 말려서 마스크통에 보관한다. 프리다이빙용 마스크는 반드시 코를 덮어야 한다. 물안경과 같은 형태의 마스크는 하강 중 눈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얼굴과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 숨을 들이쉬며 얼굴에 잘 밀착되는지 확인한다. 머리를 정상적인 자세로 돌렸을 때 마스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맞는 마스크다. 물속에서 마스크 압력 평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리다이빙용 마스크와 렌즈와 프리다이버 얼굴 사이즈의 부피가 가급적 작아야 한다. 큰 부피의 마스크는 압력 평형을 위한 공기의 양이 제한적이지 않는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된다. 투명한 렌즈, 안전상의 이유로 상대 버디의 눈을 주시해야 한다. 미러 또는 색이 들어있는 렌즈는
지선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프리다이빙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핀, 바이핀. 수영장이나 개방수역에서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이핀 한 세트가 필요하다. 롱핀으로 바꾸기 전 올바른 핀차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숏핀으로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길이는 파워다. 짧은 바이핀이 핀차기 기술 훈련과 발달을 위해 적합한 반면 긴 핀은 더욱 강력하다. 핀차기 기술, 근육의 힘, 그리고 유연성이 롱핀의 강력한 저항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면 롱핀으로 훨씬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물속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기술과 훈련. 바이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좋은 핀차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면 실력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프리다이빙용 핀의 날은 플라스틱, 카본 또는 케블라 등 다양한 종류의 재질로 만들어진다. 고급스러운 구조일수록 더 망가지기 쉬운 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플라스틱 핀은 초보자로부터 전문가까지 사용하기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이것은 사실상 망가지기 쉽지 않다. 순수한 카본 핀은 물 안에서 대단히 효율적인 도구인 반면 땅에 잘못 내려놓으면 부러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